이제 국민연금 먼저 얘기할게요. 그 오한폐렴 얘기할 국민연금부터. 얘네들이 지금 돈을 팡팡 쓰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이 정권 기간 동안 얘네들이 목표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 부도예요. 그래서 하는데 국민연금 내가 오늘 아니야 저번 주에 방송 보다가 KBS 24에서 존나 어이없는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보너스를 좀 넣습니다. 요거예요.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 해가지고 나오는 방송인데 진짜 어이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면 KBS 가서 직접 보시면 되는데 그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 해서 이거 일부 인터뷰예요. 그래서 그 당시 90년대는 국민연금 부문 고갈돼서 제대로 찾지 못하나 어쩌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얼굴 딱 봐도 좌파네. 응? 좌파의 향기가 풍기는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연락이 확 나옵니다. 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국민연금 증세를 해야 된답니다. 왜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응?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네. 근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좌파들이 제일 잘 쓰는 전법이 뭐냐면 PC주의, 즉 원론주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이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 말은 옳을까요? 틀릴까요? 어? 어디 보자. 자, 내가 댓글 좀 볼게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이다. 원론상으로는 맞죠. 네.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쁘고 원론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얘들은 뭐다? 원론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이다라고 해놓고 그다음부터 얘들이 뭐하냐? 딴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살인범을 죽이는 거는 나쁜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살인범을 죽이는 건 나쁜 것이다. 가정파괴범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죽여도 돼요. 저는 그렇게 저는 그 가정파괴범이라든가 강간범이나 이런 놈들 죽여도 된다고 봅니다. 죽여야 돼요. 오히려 악의 씨는 제거된다는 보는 편이거든. 그리고 죽여야 다른 놈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지릅니다. 예. 죽여야 된다고 봐요. 자, 근데 문제는 얘는 뭐다? 요런 거 싹 빼버리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저께인가 그 꽝매 채널에서 나왔던 거 있죠? 대한민국에서 고문을 하는 건 나쁜 것이다. 얘를 이렇게 원론으로 얘기한다고. 고문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원론상으로는 맞아. 원론상으로는 맞아요. 사람을 고문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근데 강간범을 고문하고 살인범을 고문하고 간첩을 고문하고 매국노를 고문하는 거는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인권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경우에 따라 아닌가? 고문을 해도 그 강도가 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기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다? 주어를 애매하게 만든다예요. 주어를 애매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목이 뭐예요? 국민연금 믿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뭐다? 국민연금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연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을까 틀릴까 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연금을 지금 많이 내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 세대 저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연금 받을 때쯤이 되면은 연금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지금은 연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원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얘네들이 여기서 막 계산 나오고 막 수학 그래프 나오고 막 그래요. 뭐라고 나오느냐? 인구가 감소해서 점점 연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있다. 그래서 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잠깐만. 신동훈님 뻘짓으로 고갈된 게 더 많다. 빙고 저겁니다. 뻘짓으로 고갈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윤재중 국민연금 주식 투자 손실로 작년 42조 증발. 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뻘짓을 하는 바람에 있는 돈을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고 오로지 국민 탓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애를 안 낳았잖아. 너희들이 늙었잖아. 너희들이 연금을 조금 냈잖아. 그러니까 빨리 애 많이 낳고 연금 많이 내. 이런 식으로 시선 돌리게 하는데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죠. 얘네들이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식도 어떻게 됐죠? 그 뭐 서킷 사이드인가 뭔가 뭐 주식시장 잠깐 멈췄었죠? 아이고 국민연금 또 날아갔겠네. 주식이 떨어지면은 국민연금도 같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은 얘네들이 까먹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로 그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보유액이 감소하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완만하게 감소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응? 그게 우리 탓이야? 지네 탓이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관리를 개판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손실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잘라야죠. 공무원이라고 그냥 내둡니까? 잘라.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자금 관리하잖아요. 자릅니다. 자르라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 긴장해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하지. 개판으로 하고 있잖아. 국민연금공단이 32조를 손실을 봐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쟤네들 근무연수 채우면 어떻게 돼요? 또 승진하죠? 이런 놈들을 내두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손실을 봐도 그냥 내두니까 국민연금공단 32억 손실 봤으면 그 관리자들 담당자들 다 팀을 해체시켜서 잘라버려야지. 저거 그냥 저대로 지나가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네? 이래놓고서 탓을 어디로 돌려? 국민. 나쁜 놈들이죠. 자 보세요. 2017년 말 131조 5,200억 원이었던 국민연금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8조 9,140억 원으로 급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거는 여기 연도가 보이겠죠? 2019년이고 통계 자료는 2017년에서 2018년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얘기한 것보다 지금이 아니다예요. 2년 전 통계입니다. 2년 전. 지금은 상황이 더 나쁘겠지.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요. 지금은. 근데 여기 보면 2017년까지 131조가 있었는데 108로 줄었어. 뭐예요?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음모론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근거는 없는 얘기고 보통 중앙아시아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 국민연금을 장난치느냐. 예를 들어서 과연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전 모르겠지만 저 구소련권 공산권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갖고 어떻게 장난을 쳐먹냐면요. 국민연금이 한국처럼 똑같이 손실을 봅니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는데 얘네들 어떻게 손실을 보는 줄 아세요? 작전 세력하고 결탁해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봅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쪽 공산권은 그래요. 자, 32조 투자 손실이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서유영아시아 빼돌린다. 네, 빼돌립니다. 일부러 투자 손실을 봐요. 왠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든. 자기는 실패를 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투자를 느슨하게 하는데 그냥 느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작전 대략하고 결탁돼서 합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가 비자금을 한 1조 정도 빼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을 일부러 투자를 할 때 분명히 분명히 손실을 볼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분명히 망할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영화에서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 분명히 망할 회사인데 그죠? 손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망할 회사인데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날려먹습니다. 부도 처리하면 끝나거든. 네, 부도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32조 손실 그냥 순수한 투자 손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작전 세력하고 결탁해서 비자금 만들려고. 그게 중앙아시아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은 저도 몰라요. 근데 중앙아시아는 그런다. 근데 원래 이게 빨갱이 돼 있는 수법이거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북한 애들이랑 친하고 공산주의 방식을 많이 쓰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조사해봐야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건 이제 2019년 12월까지인데 이게 좀 이상해, 그래프가. 연금의 누적 수익률이 2019년 12월에 저렇게 올랐대요. 아니 2018년까지 떨어졌던 게 어떻게 저렇게 오르지? 이 그래프도 이게 보면 말이 안 돼. 마이너스로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자, 마이너스로 땅을 쳤던 게 저렇게 갑자기 싹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저런 연금 수익률이 가능한가? 나는 그게 더 이상해. 저게. 응? 이런 게 가능해? 저 정도 능력자면은 야 걔는 진짜 승진해야겠네. 저렇게 되나? 자 보세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탈핵당해서 쫓겨났죠? 그 이전을 보세요. 누적 금액. 이명박 때 좀 말아먹었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왜? 그 국민연금을 누적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 시장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주식해가지고 점진적인 상승이야. 그래서 2017년까지 많이 모아놨던 거 어떻게 했다? 불과 1년 만에 국민연금을 마이너스로 털어먹었네. 예. 야,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2018년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사기를 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게 말이 돼? 저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거든요.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2018년에 마이너스였다는 거야. 누적 수익금이. 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순식간에 역대, 자, 순식간에 역대 최대가 돼버려. 아니 저런 게 가능한가? 저런 게? 뭔가 이상하죠. 이거 작전 세력이 있답니다. 작전 세력이 없고서 저런 게 가능할 수 있나? 네. 근데 이번에 주식 떨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10중 팔고 저거는 말아먹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부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여론에서 떠들잖아. 저 거짓말입니다. 왠지 알아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지금 국민연금 고갈되는 이 급격하게 고갈되는 이 속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개판을 해서 그런 것이고 혹은 저기 구소련 국가처럼 내부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비자금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하면서 일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되는 거예요, 지금. 신라젠 의혹. 아, 그렇죠. 뭐 비슷비슷하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이요. 엄청난 도둑놈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좌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문제가 있어. 좌파들. 국민연금 투자는 정말 부실투성이일까요? 아니, 국민연금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하는 너희들이 문제예요. 너희들이. 아, 오늘 컨셉 강합니까? 네, 여기서 오늘 얼굴 하얗게 칠도 하고, 아니, 조명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 국민연금 주식 부분의 수익만 따지면 17% 정도다. 부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부실하지 않다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말과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2017년 9월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언급되게 된 게 9월서부터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인가 탄핵됐죠.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17%래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손해 보는 건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국민연금의 마이너스로 꺾이는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GD 국민연금공단 저렇게 써놨네 보고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3월 탄핵. 그러니까 2017년 연도를 잘못 얘기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2017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제가 없었다예요. 큰 문제가 없었다. 근데 2018년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그래프. 그렇죠? 2018년에 급격하게 나빠진 거야.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17%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그렇다 해서 뭐 꼭 돈을 남기는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나쁘지 않다 해요. 그래서 괜찮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국민연금 투자가 어디에 많이 되냐? 전기, 전자입니다. 즉 뭐다?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가 있다. 얘도 이거 왜 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권 뺏으려고 하는 거겠지. 10중 팔고 국민연금을 대기업이 왜 쑤셔넣는 거야? 국민연금을 대기업에 쑤셔넣고 뭐라 얘기해요? 야, 삼성전자를 왜 국민연금이 집어서 도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야, 삼성 너희 꺼져.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니까 앞으로 삼성은 국민이 경영한다. 국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대한항공?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누가 달라고 했어? 지들 강제로 쑤셔넣는 거지. 이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경영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너 꺼져. 회장도 갈아치울 수 있죠. 대한항공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이번에. 그렇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는 대한항공이죠. 삼성은 아직 쉽게 건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많이 타격을 주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개판 우리나라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있잖아. 응? 예. 그렇죠? 이러고 있는 이런데 국민연금을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정권 자체가 친중이잖아요. 그 국민연금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주주에서 갑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야, 중국 투자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중국 투자해. 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이런 식인 거지. 야, 시진핑의 중국몽을 지지한다며 1대1로 지지하고 그래서 중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왜 투자 안 해? 너희들 국민이 투자한 국민이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돈을 니들이 먹었으면서 왜 중국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투자하게 몰아가잖아요. 그게 누가 했다? 얘네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정권은 내두겠어. 대기업들도. 왜? 대기업들도 중국 13억 시장 보고 간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집권기서부터 해서 미중 패권 연계 때문에 분위기 안 좋을 때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주저주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걸로 갑질해서 강제 투자시켰잖아. 그 이재용 부회장도 감옥에 집어넣고 막 군기 잡고 그랬죠? 그거 왜 그랬어?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국민연금을 갖고 뭘 한다? 여러분의 돈을 끌어와서 빼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주식 손실 있잖아. 또는 대기업 같은 데 집어넣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대기업을 좌지우지 흔들 때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텔레콤 이게 순서입니다. 이래놓고 대기업을 흔드는 거라고. 그래서 국민연금 276개 기업의 대주주 276개 기업의 대주주랍니다. 국민연금이 벌써. 기관 투자가 간섭, 기업 이익 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당연하죠. 아니 공무원들이 뭘 안다고 기업의 경영에 참가합니까? 맨날 국민 그런데 국민이 뭘 알아 개뿔이. 여러분 반도체에 대해서 아세요?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방향을 결정하지? 그건 전문가가 해야지. 근데 맨날 국민한다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은 경영을 해야 된다. 맞죠? 원론적으로는 맞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 근데 그 국민이 조선족, 중국인, 불법 체류자, 그다음 우한 폐렴으로 들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라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인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애매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국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기업들이 투자를 실패하게 하지요. 왜냐고? 얘네들의 목적은 호주머니에 돈 챙기는 거야. 설령 그 기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어?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업들도 싫다고 하잖아. 근데 지들이 막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계의 우려는 자율성과 효율성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율성이 떨어지다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 이거를 강제로 쟤네들이 저렇게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함부로 갑질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온 돈을 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갑자기 자금을 충당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국민연금을 대기업에서 빼서 대주주로서 갑질하지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반도체랑 이런 최첨단 핵심 기술 기업들을 안전한 투자 환경 속에서 계속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서 제품 개발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거기에 대한 안전한 방패막이 역할로서 지분만 참여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과 국민연금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걸 이번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국민연금 때문에 기업이 투자가 위축되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 얘네들은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대기업을 통치하려고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 뿐이거든. 네. 그래서 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우파가 다수당이 된다면 이거 국민연금 관련돼서 이거 법도 바꿔야 돼요. 이거를 새벽당에 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비례는 새벽당에게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국내 주식 109조를 넣어서 지분 5% 넘는 기업만 294건 같은 뉴스입니다. 예. 제가 대한항공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 그랬죠. 예. 다른 회사들도 피해 당할 겁니다. 삼성, LG, 현대 다 피해 당할 거예요. 이제 왜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대기업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문재인이가 한국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중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지.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일하는 공무원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공무원의 성격 아시죠? 공무원은 정권의 눈치를 봅니다. 왜? 자기가 정년 때까지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우파가 잠깐 좌파가 잠깐 눈치 보고 자기네들은 시키는 대로 따라해요. 왜? 이거는 그냥 저는 지시받고 일한 겁니다. 이게 공무원의 전형적인 태도거든. 네? 그래서 좌파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도 날아가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같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쟤네들의 목표니까.